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 서해안의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생물 보호구역입니다. 가로림만의 생태 환경을 보존하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양 정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제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국내 1호 해양 정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가로림만의 이 생태적인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양 정원 조성 사업의 가능성과 또 그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종주 충남연구원 기후변화연구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경준 배재대학교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논의 시작하겠습니다. 경운기 수십 대가 경쾌한 음악과 함께 드넓은 가로림만 갯벌을 내달립니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서산 관광 홍보 영상인 머드맥스입니다. 1년 만에 조회수가 3,500만 건에 이를 정도로 국내외의 이목을 끌었지만 관광객 유치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갯벌과 바다가 아름답기도 하고 물범 같은 것도 나온다고 해서 딸이랑 여행에 왔는데 마땅히 즐길 거리가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가로림만은 지난 2016년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뒤 3년 전부터 해양 정원 조성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갯벌 정원과 점박이 물범 전시 홍보관 등 밑그림은 마련됐지만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기획재정부가 3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35억 원이 책정됐고 국가의 지원과 관리 아래 해양 정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상정돼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우리나라 1호 해양정원으로서 지위를 갖는데 법령으로서도 규정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해양 정원으로 첫 손에 꼽히는 유럽의 와덴에는 세 개 나라가 함께 갯벌을 되살려 특색 있는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간 최대 8천만 명의 관광객이 오갑니다. 가로림만은 면적 대비 생물의 다양성이 와덴해보다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어촌계도 많고 지역도 넓고 태안과 서산을 함께 공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계기로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가로림만은 2016년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요. 3년 전부터는 해양 정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예비타당성 제조사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시장님께 먼저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은 윤석열 정부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충남도지사 공약사항이면서 서산시장인 저의 또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삼박자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보조를 맞추면서 추진한다면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이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2016년입니다. 그 이후에 예타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코로나 등등의 여러 가지 변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철회가 돼서 금년 5월부터 다시 예타가 이제 KDI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금년 11월쯤이면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되리라 믿고요. 어쨌든 11월 예타 좋은 결과를 듣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자체인 저희 또 중앙정부인 해수부 각자의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 보조를 맞춰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꼭 예타가 우리 서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충남도민, 우리 가로림만을 사랑하고 생태 관광을 기대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시장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16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19년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19년 맞습니다. 네, 예, 제가 그렇죠? 16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19년에 됐고 예,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2019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2020년 2월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았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지 윤종주 센터장님께 청해 듣겠습니다. 네, 뭐 아쉬웠던 점보다는 어쨌든 이런 그동안 해양정원을 추진하면서 국내외로 이런 새로운 공간 개념을 좀 각광을 받으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는 중간에 벌써 이제 국비가 이렇게 서버렸어요. 이제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서버렸기 때문에 그런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그 국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예비 타당성을 재조사하게 되어 있는 법령에 따라서 이번에 새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우리 충남에서 1호 해양정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북 포항, 울산 그리고 이제 순천 같은 경우에 제2호 해양정원을 유치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벌써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이런 해양정원이라는 공간에 대한 가치를 국내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서산시에 있는 가로림만이 반드시 1호 해양정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로림만이 제1호 해양정원으로 추진되었던 경과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충남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와덴만 갯벌과 비교해도 생태학적으로 뒤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자료 화면을 통해서도 보신 바 있었습니다. 윤경준 교수님, 생태학적 측면에서 가로림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아까 방송에도 잠깐 소개가 됐었는데요. 사실 이 가로림만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7월에 이미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사실 와덴만 같은 경우에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가지고 면적 자체가 실제 우리 가로림만에 비하면 무려 72배가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덴만에 서식하고 있는 168종의 이런 그 동식물과 비교했을 때 가로림만에는 무려 72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149종이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간단히 지표로만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해양 생물의 산란 또 서식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아주 높은 수준의 생태적 활용가치 보존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의 청정 유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생태학적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최근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그리고 블루카본이 이 기후 변화 위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윤종주 박사님, 네네.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이제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해양 생태계의 가치가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재평가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갯벌 그리고 해양 생태계, 해양 식생 등이 흡수하는 이 탄소 이 양이 단위 면적당 이 탄소 흡수하는 양이 육상 생태계, 육상 식생에 비해서 50여 배 이상이 크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블루카본이 미래의 이 탄소 흡수원으로서 그동안 이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가치를 크게 주목받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재조명 받는다고 하면 가로림만의 광활한 이 갯벌과 이 청정한 이 해양 생태계를 통해서 굉장히 큰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가치를 재평가받게 되면 가로림만이 더 큰 이 해양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해양수산부에서도 갯벌의 생태적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갯벌 조림 사업이 될 텐데요. 이 가로림만과 태안의 근소만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갯벌 조림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갯벌 조림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갯벌 조림 사업 어떻게 생태복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확한 명칭은 이제 갯벌 조림 사업에서 최근 갯벌 식생 복원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식생을 갯벌의 상단부에 어떻게 좀 염생 식물 등을 이제 식재를 해서 그만큼 탄소 흡수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인데요. 이 식생이 조성된 갯벌은 식생이 조성되지 않은 갯벌에 비해서 한 70% 정도 탄소 흡수 능력이 더 높다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만큼 또 높은 만큼 또 갯벌의 또 그 생물 다양성도 이렇게 높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갯벌의 이제 식생이 조성된 구역 같은 경우는 그만큼 더 탄소 흡수 측면에서 또 높은 가치를 받는다는 것이죠. 가로림만이 바로 이 전국의 10곳 이상의 이 경쟁을 뚫고서 시범 대상지로 이제 선정이 최종된 것입니다. 경쟁률이 3대 1 정도 됐는데요. 가로림만이 그만큼 굉장히 우수한 탄소 흡수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평가를 받은 것이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울긋불긋한 꽃이 핀 듯한, 갯벌에 꽃이 핀 듯한 이런 아름다운 이색적인 갯벌을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이런 생태 관광을 오신 분들의 굉장한 이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갯벌이 가진 생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매립, 간척, 폐수 등으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 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 갯벌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 오셨는지 시장님께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이라는 건 아까 방송에서도 앞서서 나왔고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환경 가치도 국내에서 1호이고요. 또 여러 가지 천연기념물 331호인 전박이 물범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멸종 위기종에 있는 이런 그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가로림만의 가치가 높이 이제 평가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0년하고 2015년도 가로림만 저서동물의 개체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은 출현 종수라든가 밀도 이런 그 생체량이 상당히 증가를 했지만 이 갯벌 건강도 SEP라고 하는데 건강도가 평균 4등급으로 해서 보통 수준으로 나왔다는 부분은 이제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가로림만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박이 물범 천연기념물 331호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의 보호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유격 내 안에서 관찰되는 곳은 가로림만 뿐이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가로림만의 이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 덧붙여서 보호 대상 해양 생물인 붉은 말 말동개라든가 또 거머리말 또 멸종 위기 중에 또 해당되는 흰발롱개라든가 이런 그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가로림만에서 앞으로 더욱더 보존하고 또 보관하고 하는 이런 것 더불어 가지고 그 가치를 높여 나가는 노력들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로림만에서 이제 가장 걱정되고 있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4개의 저수지에서 유입되는 이런 그 좀 폐수 같은 부분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 서산 쪽에서 중앙저수지라든가 지곡저수지에서 유입되는 이런 물들, 그다음에 태안 쪽에서는 도내저수지라든가 사창저수지에서 유입되는 이런 부분들이 수질의 악화를 갖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걱정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로림만 이 해양 정원 사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양 정원 사업이 해양 생태계의 보존뿐만 아니라 활용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춘 점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윤경준 교수님, 자, 기본적으로 해양 정원이란 무엇일지 제일 궁금합니다. 해양 국립공원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요? 사실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 국가 정원이나 아니면 수목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해양 정원은 아직까지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시청자분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국립공원 이런 지정된 곳들은 대부분 다 보호가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해양 정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다 환경을 좀 건강하게 바꿔보자, 조성하자. 그리고 또 해양 생태와 연계한 관광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내용.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지역민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바다의 정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해외에는 아까도 언급되었던 유럽 3개국인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에 걸쳐서 좀 넓게 부포되어 있는 와덴해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또 독일의 또 랑어욱 섬이라는 것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홍콩의 마이프 습지공원이라든지 일본 오키나와의 엑스포 공원, 또
가가와현의 나오시마 섬 같은 경우가 사실 명칭은 좀 다르지만 이런 데가 우리나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해양정원과 좀 같은 개념으로 지정되었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 습지 복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난개발 방지, 당연히 또 동식물을 보호하고 대신에 이런 것들과 가능하게 관광과 연계한 지역민들과의 그 상생 발전도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는 대표 사례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해외 사례를 통해서 해양 정원이 가진 차별적이지만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윤종주 센터장님, 해양 정원이라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 해양 생태 보존과 활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가로림만은 아까 앞서서 언급되었듯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아서 관리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서산태안구역 합쳐서 한 5억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작은 예산으로 이 넓은 가로림만 전체를 잘 관리하기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되었지만 굉장히 작은 예산이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해양정원으로 체계적으로 공간 계획이 조성이 될 경우에는 다양한 이 해양 생태계 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이런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만큼 해양 생태계가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잡힐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고려해야 될 것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무슨 구역,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뭐 국립공원구역, 뭐 람사르 습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이런 구역이라는 개념하에 조닝 계획에 들어가면 어떤 행위 제한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로림만의 경우 현재 습지보전법에 따라서 이런 관리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해양정원이 들어오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 습지보호법에 따라서 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개발이 될 텐데요. 국립공원 관리법과는 달리 국립공원 구역의 경우 상당한 행위 제약이 있습니다. 행위 제한이 있는데요. 뭐 업 제한이나 뭐 건축물 설치 등에 대한 이런 제한들이 있는데 현재 습지보전법 하에서는 이런 해양 정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업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일체의 행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어떤 생업을 유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걸 강조드리고요.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기 위해서 민간 발전 협의체를 통해서 이 해양 정원 조성에 대해서 이런 그 내용을 서로 이제 좀 알아나가고 이걸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의 노력이 지금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양생물보호구역이나 또는 해양국립공원이 보존의 중심을 두었다면 해양정원 같은 경우에는 생태적인 보존과 함께 친환경적 활용 또는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네. 이걸 통해서 어떤 뭔가를 규제를 하거나 제약을 하는 것이 일절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결국 여기서 나오는 모든 개발 행위로 통해서 나오는 그런 이득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고 실제 와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따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산에서 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면 국내에서는 첫 번째 사례가 되는데요. 해외에서 어떠한 사업 유형을 벤치마킹해서 또는 참고해서 추진하고 계신지 시장님께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가로림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적인 환경적 가치 살려나가기 위해서 추진하는 3가지 방향에서 일단 하고 있거든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로림만이 가지고 있는 환경 가치라든가 우리 서산이 가지고 있는 태안이 가지고 있는 이 자랑스러운 이 갯벌을 갖다가 어떻게 살려나갈 것이냐 복원시킨 게 가장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만이 보존이 아니고 보존이 능사는 아니고 그 보존의 가치를 높이는 것 그런 방향에서 생태적인 복원과 또 보존 이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광적인 가치를 높이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 더불어서 이제 또 지역의 주민들 상생 사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들 이 3박자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생태의 환경적 복원과 보존
관광자원 활성화, 생태 환경의 명소, 거점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이 사업을 통해서 상생 사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의 사업을 하는데 그 관계로 해서 전박이 물범 전시관이라든가 또 생태 어떤 센터를 만든다든가 또 해양 숲 또 그 탐방로라든가 등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바로 우리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가로림만에 맞는 그러한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생태 관광 명소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큰 방향성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많은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아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자, 개발과 보존은 항상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지키면서 또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라는 의미인데요. 해양 정원을 조성할 때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할지 윤종주 센터장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런 친환경적인 개발이다. 결국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있지 않았던 컨셉을 도입하는 만큼 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가 늘어나느냐 하면 코로나 시대를 또 지나면서 이제 비대면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여기는 청정하고 코로나에서 안정화된 그런 비대면 관광에 최적화된 곳이 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가서 사진만 찍고 오는 이런 관광의 타입이 아니고 이제 슬로우형 머무르는 한 번 와서 일주일씩 한 달씩 이렇게 머무르는 체험형 관광이 선진국형 관광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로림만에 오면 단순하게 뭐 하루 이틀 왔다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길게 머물렀다 가시면서 여기서 쉬면서 우리도 사실은 제주도 한 달 살기 같은 열풍이 얼마 전까지 있었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 와서 천혜의 생태 구역 안에서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이 심신의 안정이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진국형 관광 유행이 곧 자리 잡게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해양 웰리스, 해양 치유 뭐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여기서 와서 몸도 또 치유하고 마음도 치유하는 이런 관광 사업을 이제 수요가 분명히 늘어날 것이고 요트 산업 같은 거 있죠. 마리나 산업. 이 요트를 타고 이 가로림만을 들어오기에 굉장히 마리나항을 조성하기에 또 적합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잔잔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진국형 그 해양 관광 수요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로림만은 모두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해양정원이라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기반을 조성하고 그 이후에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역 맞춤형 이런 친환경 마을을 조성을 해서 해양관광 마을을 조성해서 이런 것들이 해양관광 산업이 앞으로의 어촌 고령화 시대가 오고 어업인이 분명히 감소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런 거에 대비해서 그것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제 어업이 감소하는 그런 산업 구조를 이제 해양관광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선진국형 관광 형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로림만의 해양 정원이 친환경적 체험 관광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영준 교수님께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뭐 친환경적인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까다로운 것이면 분명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동안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구의 환경이 안 좋아졌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가로림만 같은 경우에는 우선 바다 환경을 최대한 좀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와 연계된 관광적인 가치를 증대시켜서 어떻게 보면 해양 생태 관광 자원으로서 가치를 상승시키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역과 상생하고 또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방향으로만 계속 발전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단계 더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친환경적 가치를 복원하는 것이 진정한 이 정원이 될 것이다. 해양 정원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님, 이 가로림만 일대는 조력발전소 사업이 추진되다가 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의 갈등이 아주 심각했는데요. 이번에도 새로운 또 해양 정원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면 지역 주민과의 협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림만 그 조력 발전소 때문에 참 오랜 동안 갈등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많이 안겨줬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치유의 길을 가고 있고 그 이후로 지금 우리한테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로림만을 살리기 위해서는 서산시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공유하고 있는 태안군과의 또 협치 이런 것들이 아주 기묘하고요. 태안군민과 서산 시민들의 이 마음을 함께 모으는 작업 매우 중요하죠. 또 서산과 태안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 도민의 또 열망과 희망과 꿈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도와도 함께 또 노력을 해야 되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제1호 해양정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읽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해양수산부 차관님도 국회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어필을 하면서 이거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차관님께서도 저보다 더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꼭 필요하다, 꼭 돼야 된다. 긍정적인 이런 또 시각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크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등을 가지고 있던 갈등의 한 복판에 있던 이 가로림만이 치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희망과 꿈을 얘기해주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과 유익이 되는 이러한 것으로 다시 재탄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가지고 있고 또 대통령님께서도 공약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이 잘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잘 되리라는 그런 기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지역에서 협치를 통해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서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면서 관광자원 활성화, 또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 발전 이런 부분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매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력발전 개발 사업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해양 정원 조성 사업 같은 경우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어서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반대라든가 뭐 우려를 갖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정말 그 최대의 생태 관광 명소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빨리 좀 추진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시민들께서도 저를 만날 때마다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또 예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산공항과는 좀 다르게 약간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타에 대해서 걱정들도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우리 충남 도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기왕에 추진하는 이 사업을 자연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관광도 도모하는 이 사업이야말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예타를 넘어서는 이런 부분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네. 자, 가로림만 해양 정원 사업이 생태적 보호와 경제적 활용의 균형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자, 그 가운데 해양 정원을 조성하면 생태적으로 어떠한 실익이 생길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주 센터장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이 생태적으로 어떤 가치를 재평가받게 되는 것이죠. 일단 기본이 무조건 관광에 대한 인프라만 잔뜩 조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가기 위한 기본 자산이 바로 가로림만이 가지고 있는 생태 환경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감태라든지 낙지, 바지락 등 주요한 이런 어업 자원과 함께 또 맛있는 또 지역 음식 등 이런 문화적인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그런 유형의 가치가 있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해서 철새가 있습니다. 새가 이것을 많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또 전 세계적인 조류학자들이 가로림만을 또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림만도 지금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을 지금 현재 한국의 갯벌이 지정되었지만 앞으로 5년 안에 이 보호구역, 세계 자연유산 구역을 확대 지정을 해야 되는 우린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일단 그 확대를 하는 후보지 중에 가로림만이 유력하게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역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가로림만이 또 세계 자연유산의 구역에 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구역에 또 포함된다고 하면 굉장히 세계적인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또 명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림만을 가로지를 수 있는 그런 크루즈나 요트 체험하는 프로그램, 또 물범을 와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생태적 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오셔서 충분히 체험하시고 충분히 즐기고 힐링하시고 또 이게 그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심신의 이런 스트레스를 푸시고 다시 경기도나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셔서 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로림만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이 가진 특수한 생태계를 복원하고 보존하는 것 그 자체가 생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와 연관된다라는 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윤경준 교수님. 자, 해양 정원으로 조성하는 경우 생태적인 가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어릴 때부터 자연보호라는 이런 구호로 오랫동안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바다 같은 경우에는 자원의 보고이고 어떻게 보면 실제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가로림만 같은 경우에 특히 국가 해양정원으로 조성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일단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다 생물들의 산란지를 일단은 보호해주는 기본적인 기능부터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난개발은 당연히 방지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또 가로림만에 서식하는 동식물 보호, 기본적인 생태계 보호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대한민국 제1호의 국가 해양정원으로 지정받았다는 이런 인식 하나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아껴주실 걸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외적으로 홍보도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우리 서산이나 태안은 가로림만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또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바다한테 받았던 것들을 좀 돌려주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꼭 이 해양 정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해양 생태계 보존에 좀 많은 변화가 좀 있기를 바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해양 정원 조성 사업이 가진 자연 보호, 해양 생태 보호의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님. 자, 국내 최초의 해양 정원 모델이 될 텐데요. 와덴만의 경우 매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유입되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자, 해양 정원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이 지역 사회, 지역 경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는 결론적으로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와덴의 갯벌은 사실 3개국이 같이 걸쳐져 있는 갯벌이 아니겠습니까?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3개국이 협력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국가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상당히 쉽지는 않을 텐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 간의 협력만 이끌어낸다면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가치를 쉽게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라 간에서 얻어내는 것은 협력한다는 건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산과 태안이 가지고 있는 가로림만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해양 정원을 만든다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시기적으로 늦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관광 활성화를 한다든가 또 거기에서 그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는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어족자원 아까 우리 윤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족자원의 어떤 풍부한 이런 부분들도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를 통해서 귀어나 귀촌 이런 분들도 또 활성화시킬 수도 있겠고 또 서해안 시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서해안 시대의 자랑거리가 바로 가로림만이 아니겠습니까? 생태적인 관광의 생태 관광의 최대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로림만을 축으로 하고 있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서해안이 사실 어찌 보면은 가진 게 많습니다. 가로림만 갯벌만 가진 게 아니라 모든 자연적인 요소를, 관광적인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가로림만이 있다는 것이죠. 저런 부분들을 이번에 그 시간을 미루면 안 되고 예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지연시키면 안 되고, 이 정성적인 평가, 정량적인 평가에 의한 어떤 그 BC의 이런 측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꼭 필요하다라는 정책적인 측면. 저는 그래서 늘 이런 기회 나올 때마다 이 가로림만 해양 사업은, 해양 정원 사업은 예타가 아니라 비예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과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걸 추진함으로 인해서 얻어내는 가치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간의 어떤 화합, 또 관광 이런 것들은 아까 여러 번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갈등을 치유하면서 희망의 나라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세계적인 관광객, 또 우리 그 서산에 국제 성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국제 성지와 또 국제적인 이 가로림만의 관광 명소화, 이런 것들은 상당히 궁합이 잘 맞는 것이 아니냐, 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비 타당성 조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설계비 35억 8,500만 원이 이미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서 예비 타당성 통과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평가하시는죠, 시장님? 조건부 예산으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타가 결정이 되기만 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럼 2026년쯤 되면 우리가 가로림만을 정말 지금보다 달라진 아주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이렇게 편성된 예산까지, 조건부 예산까지 돼 있다는 얘기는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시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타가 조만간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도지사 공약사항이고 시장 공약사항, 이 공약사항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국민의 바람이다, 희망이다, 꿈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와된 갯벌과 더불어 견줄 수 있는 그런 호기를 맞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좀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해양공원, 정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낙관적 시각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해양정원이 관광과 환경, 경제와 환경을 연계한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생태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역사회 과제가 있는지 윤종주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충남의 가로림만이라고 하는 것은 충남만의 자원이 아니고 전 국가적인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도입되는 시도인 만큼 단순한 토목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너무 많은 투자와 노력이 집중되기보다는 와대내 같은 경우는 60여 개의 방문자 센터가 각각 다 산재돼서 분포했는데 각각의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특색이 다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며칠, 심지어는 몇 달에 걸쳐서 지내면서 가기도 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림만에 여러 군데 요소 핵심적인 요소를 반영을 하되 어느 곳에 가도 비슷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 요소들을 곳곳에 배치를 하여서 이것들이 얼마나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이구나라는 것을 관광객들이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 사업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는 지역 단위의 이제 특색이 있는 체험마을이나 숙박시설, 식당구역 등을 잘 공간 계획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기에는 또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주도로 갈 수 있는 것과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이렇게 계획을 잡는 거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처음에 초기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나중에 관광 수요가 특히 몰리는 그런 사업소들이나 그 방문객 센터들이 있을까요? 그런 곳에는 지자체가 주도를 해서 좀 더 거기에 인프라를 투자를 한다거나 또 수요에 맞춤형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들은
반드시 지방정부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는 정부 주도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되지만 나중에 후반부에 있는 유지 관리나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서산시와 태안군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오신 우리 시장님의 지속적인 그런 관심과 지원을 또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네. 특색 있는 체험 중심의 생태 관광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강조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서는 지역 정부, 중앙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윤경준 교수님, 생태 관광의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여러 번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생태 관광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가로리만 국가해양정원에 있는 구성원들 자체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급사슬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적으로 국가에서 굉장히 전적으로 추진을 해주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치단체인 우리 서산시, 충남도, 태안군 같이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국가에서 전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된다고 보진 않고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고 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자치단체에서 지역민들을 설득해주고 지역민들이 전부 좋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인 의견을 국가에 전달하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 발생할 만한 마찰들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역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일자리 창출을 충분히 어필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국가 그리고 자치단체 지역민들이 서로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하나의 관광 아이템 혹은 체험 아이템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서로 원하는 것들을 다 갖게 된다면 정말 이 생태 관광이라는 한 측면이 우리나라 국가 제1호 해양정원인 가로림만에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1호 생태 관광 사업 생태계가 서산이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분의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자, 이와 같은 지적에 대비해서 생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서산시에서는 어떤 시정을 구상하고 계신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시 조직에 담당 전문 팀이 있습니다. 팀을 좀 보강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타가 이제 결정이 되면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원도 좀 보강도 하고 이제 저 시장인 저도 여기에 더 많은 관심과 또 에너지를 좀 집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충남도와 또 우리 태안군하고의 긴밀한 협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어떤 TF팀이 됐든 조직체를 만들어서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적인 측면에서도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을 거라고 믿고 좀 전에 윤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의 역할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챙겨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뚫고 나가고 새롭게 개발하고 다듬어 나가는 역할은 지자체에게 맡겨진 거라고 저는 소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동력, 역량 총집결하고 또 태안군과 도와 이렇게 힘을 모아서 아주 이 가로림만의 어떤 이 생태적인 관광 이 요소가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 국가 제1호 해양정원답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 자 중앙 정부와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정원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법 개정안도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관련 법적 근거 어떻게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일종 국회의원님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에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님 맡고 계신데 법안 상정을 이렇게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리라 믿고요. 법적인 후속 조치를 이제 추진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이런 과제들 이런 부분들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고 협치를 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걸림돌이 없도록 해 나가는 부분들은 법적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일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틀을 갖춰진 틀 속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진행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의 몫을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가로림만 해양 정원 사업, 원래 목적대로 국내 1호 해양 정원으로서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떤 과제가 필요할지 윤경준 교수님께 마무리 말씀을 겸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도 우리 이완섭 서산시장님께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사실 국책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서산시, 충남도 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전부 분명히 좀 제거해서 이 사업이 순항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좀 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다 완성된다는 가정하에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자치단체에서 서로 협의해가지고 이런 뜻들을 국가에 전달을 해서 마지막까지 잘 관리만 된다면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윤종주 센터장님께도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네. 법적인 정비가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 그 법령 정비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로림만 외에도 2호, 3호, 4호 해양정원이 벌써 준비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자체에서 기존에 이제 습지보전법 외에도 해양생태계법, 갯벌법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법적인 지위 안에 해양정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서 이 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체계를 다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와데네라든지 와데네 안에 있는 랑어욱이라든지 네덜란드의 이제 텍셀섬 같은 아주 작은 규모의 인구 1,000명,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섬이 이런 갯벌에 관련된 관광 사업으로 가장 부유한 섬이 된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국가 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순천만 국가정원 연간 600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고 하죠. 그리고 2호 국가정원인 태화강 국가정원도 굉장히 많은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가로림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1호 해양정원으로 지정된다고 하면 국내외를 선도할 수 있는 대표 생태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천혜의 해양 생태계를 품고 있는 가로림만을 국내 최초의 해양 정원으로 조성하는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가로림만이 인간과 자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해양 정원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